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다음 달 10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비강남권의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거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전세를 낀 매수가 가능하지만 매수 대상자가 무주택자로 한정되고 강력한 대출 규제도 작동하면서 중저가 위주로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정비 사업이 잇따라 정비 계획을 통과하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송파 올림픽 패밀리타운 재건축을 비롯해 신길, 미아, 면목 등에서 총 10,000가구에 가까운 공급이 예고되며 중장기 수급 개선 기대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달 들어 전국 청약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4월 전국 분양 예정은 총 43,742가구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많은 분들이 최근 관심을 갖고 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공공주택 공급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그 공급 속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서울 도심에 1,000호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막판에 연기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추가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해서다라고 이유를 대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일정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여러 번 경험한 바에 의해서 과연 정부가 내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 믿어도 되는지 이 정부의 공급 정책에도 신뢰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풀어나갈 가장 큰 키워드, 이 공급에 대한 문제가 언제쯤 해결이 될지 저희 방송 보시면서 그 흐름들 놓치지 마시고 체크하시고요. 언제든 그 안에서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번 무료 상담 전화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주말부터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자, 4월의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입니다. 첫 뉴스로 15억 이하 아파트가 지금 거래가 늘고 가격도 지금 실제로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2017년 이후에 주택을 구입 못하시거나 아니면 잘못 팔으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우울증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급증에 다시 섣불리 선택하셨다가는 큰 실수로 또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한 템포 좀 멀리 보고 잘 선택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또 입지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집 구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투자하시면서 재개발을 염두를 해놓지 않으시면 앞으로 더 이상 따라잡기가 힘든데요. 특히 2027년 12월 말까지 6억 이하의 빌라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이 지금 당장에 빌라 가격을 약간 눌러놓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6억 3천에서 6억 5천, 7천 이렇게 가는 빌라들이 그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 약간 싸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도 한번 놓치신다면 지금 15억 미만 아파트들이 가격이 굉장히 뛰고 그 윗단의 아파트들은 뭐 엄청나게 5억, 10억씩 올랐죠. 이렇게 됐을 때 향후 빌라 가격도 2027년 12월 이후에는
이 규제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빌라가 가격이 굉장히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측이 좀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땅값도 많이 올랐고 지금 계속 건자재비도 오르고 있죠. 그래서 빌라도 반드시 투룸 기준으로 6억에서 한 1억에서 1억 5천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팍스TV 열심히 보시고, 오늘도 그런 내용입니다. 2017년 이후에 주택 놓치신 분들, 또 재개발로 역전 가능한 내용이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의 부동산 흐름을 좀 살펴보면 뭔가 정책이 나와서 내가 급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매도했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정책에 따라서 또 급하게 매수했다거나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움직이면 추후에 좀 후회하게 된다라는 경험들, 그리고 주변의 사례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성급한 결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결정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8번 무료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이고요. 자, 오늘도 먼저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 사연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뒷번호 7897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예산은 대출 포함 1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강동구 쪽으로 실거주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유자금 1, 2억 정도로 재개발 투자도 같이 가져가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드는데, 실거주 안정과 미래 가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한 채 하고, 그리고 또 여유자금으로 재개발 투자도 하고 고민은 하시지만 아직 선뜻 계획은 잡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소장님. 네, 옛날 얘기하면 뭐 배 아플 수도 있는데, 한 1년이나 1년 반 전쯤에 딱 계획을 세우셨으면 고덕 쪽에 주공 9단지 요거를 딱 한 뭐 12억이나 한 좀 저렴한 거 12억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이제 한 18억에서 한 19억 정도 돼서 한 6, 7억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건 지난 얘기니까. 그래서 고덕역 쪽으로는 벌써 이제 요 택지개발지구죠. 이쪽으로는 한 18억에서 한 20억 이하로는 사실상은 정상적인 물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힘들고요. 그리고 요 9호선이 이제 이렇게 개통이 되잖아요. 이렇게 개통이 되는데 요 라인에 뭐 헤리티지 자이도 들어왔죠. 그래서 요 삼익파크라든지 이런 것도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요 선사현대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요게 지금 한 16억 정도로 돼 있고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또 이쪽 한강변 아파트들도 가격이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하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재건축이랑은 별로 아직까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강동하면 이 천호와 강동역 사이에 이 지역 중심이죠. 그래서 이쪽을 한번 노려보셔라. 그래서 생각나는 게 지금 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은 지금 재개발 촉진지구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천호 1구역이고 여기 2구역, 3구역, 그리고 여기 4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개발이 다 끝나면서 여기도 한 18억에서 한 19억 정도, 한 20억 정도 지금 형성 중에 있는데, 이쪽으로도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요 삼성 아파트라든지 요거는 가격은 맞습니다. 한 11억 5천 정도면 이제 34평 살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용적률이 250%, 현재 250%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쪽으로 좀 불투명하다.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로 보시고요. 이쪽 라인을 보면 레미안 팰리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파밀리에 이런 것도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 18억 이상 하죠. 태영 아파트도 요게 지금 한 1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좀 가격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천호현대가 있습니다. 천호현대가 요게 200세대 이하고요. 200세대 이하고 용적률이 요게 한 190%, 191%로 제가 알고 있고, 요게 1990년에
지어졌는데 여기가 2022년에 종상향 가능성으로 이제 인기가 한번 굉장히 좋았었고요. 지금도 뭐 그런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가격이 좀 올랐죠. 그래서 방 3개짜리 요게 한 10억 정도, 10억에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심도 깊게 다시 들여다 보셔서 재건축의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보셔서 요거를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근처로 지금 천호 3-1 그리고 3-2, 3-3 이렇게 신통기획도 지금 추진 중이고 요 위에도 좀 연번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동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 아파트로 가득 차진다. 그리고 여기도 문구거리 위쪽으로도요. A1-1이랑 1-2죠. 이런 데도 지금 한강변으로 신축이 생기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25억 이상은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요 이편한 세상이 지금 한 20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강변이기 때문에 25억이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천호 현대도 앞으로 이제 종상향 준주거로 받아서 분담금도 적고 또 소규모 재건축이기 때문에 속도도 빠를 수 있다. 첫째는 요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도 지금 성내동 쪽으로 재개발이 지금 많이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지금 재개발이 추진이 많이 되고 있고 이쪽 중심으로도 역세권 개발로 추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천호역 중심으로 천호역이랑 강동역 중심에 이 GTX D 노선이 여기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산지구에서 이렇게 잠실까지 이렇게 바로 이어지면서 이쪽 인근에 이쪽까지도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쪽 밑에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성내동 현대아파트인데요. 현대아파트가 지금 강동구청에 2월 달에 정비구역 공람공고를 지금 마쳤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쪽에 단독주택 부지도 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한 11억에서 한 11억 5천이다. 요 정도 되는데 가격도 괜찮고요. 그리고 천호역이랑 바로 더블 역세권에 바로 같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는 이제 200세대는 약간 넘습니다. 대신 단점이 일반 분양분이 한 50세대 정도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비례율이 요게 한 8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비례율이 80%라는 것은 제가 만약에 10억의 감정평가를 받았으면 8억으로 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비례율이 굉장히 안 나온다는 건 사업성이 안 좋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비구역 공람공고까지 끝내고 주변으로 이렇게 요 블록이랑 요 블록까지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1000세대급으로 역세권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999세대로 1000세대는 아니니까 999세대로 여기 모아타운으로 역세권 모아타운으로 SH 그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닌데 이게 만약에 진행이 잘 된다면 분담금이 확 떨어지면서 여기가 1000세대급으로 가고 GTX D 노선도 들어오고 더블 역세권에 이렇게 성공한다면 굉장히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천호 현대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안정적이고 용적률도 200% 미만이기 때문에 만약에 종상향이 안 되더라도 종상향 될 것 같지만 안 되더라도 그 역세권으로 또 어떻게 해볼 수도 있고 여기는 대신 이제 규모가 작다. 그리고 성내 현대는요 리스크는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안 됐을 때는 단독 추진해야 되는데 분담금이 좀 만만치 않다. 그래서 거의 일반 분양 그냥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요 정도로 보셔서 추후에 약간 더 보시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는 이쪽 밑으로라든지 아니면 둔촌역 쪽으로 한두 동짜리 아파트들은 지금 재건축이나 뭐 리모델링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재개발을 하나 하신다 그러면 천호대교를 넘으셔가지고 요즘에 강동 광진구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 정도, 1억에서 1억 5천 정도를 투자하신다면 지금 중곡동이 중랑천 쪽으로요, 지구지정도 많이 되고 있고 연번동에서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6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가 한 1억 한 2천 정도 투자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아차산 여기 지구지정 됐죠? 여기도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A5는. 여기 옆에 또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한 1억 5천 정도 된다. 투자금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는 한 2억 한 2, 3천 억이죠. 요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천호현대를 10억짜리를 구입하시고 여유 자금이 조금 더 한 3억까지도 된다 그러면 자양 1동이 요즘에 또 움직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자양 2동 같은 경우 49층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강변 같은 클러스터 형성한다고 봤을 때 여기에 한 3억 5천 정도, 요렇게 보시면 요거까지 복합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천호 아파트, 천호 쪽 아파트를 잘 고르시고 요것도 잘 같이 고르신다면 앞으로 수익이 괜찮게 나실 것이다. 더 자세한 거 원하시면요, 연락 주시면 제가 더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민하셨던 방향대로 실거주 아파트 우선 두 곳, 재건축이 가능한 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천호동과 성내동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또 투자처는 강 건너서 광진구 쪽으로 몇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한번 그 말씀 주신 지역 다 공부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들 간략하게나마 또 해결해드리고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전문가가 고민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무료 세미나 시간도 자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경훈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수요일과 토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소개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재개발 투자는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로 나뉘는데요. 이 반면교사라는 말도 있죠. 타산지석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재개발의 성공 사례와 재개발 투자의 성공 사례, 그리고 재개발 투자의 실패 사례를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본다면 아마도 성공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계속하면서 굉장히 잘된 케이스도 많이 보고요. 또 잘못 선택하셔서 이걸 고쳐달라, 그리고 다시 투자해달라, 이런 식으로 상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잘된 케이스와 안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저도 잘한 경우, 아니면 또 잘못해서 돈을 많이 잃어버린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에 신청해 주신다면요, 아마 살아있는 이런 정보, 재개발의 이론과는 다른 실전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또 세미나 때 배우면서 또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제가 또 열심히 또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주세요. 네, 과거에 어떤 성공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패 사례가 있었는지를 알면 그 길을 내가 골라서 따라갈 수 있겠죠.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요일과 토요일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정비 사업의 전성기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방금 문자 주셨던 사연에도 내 집 마련 이외에 별도로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주셨었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정말 이 재개발 투자가 마지막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말이 사실인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소장님 전해주시죠. 네, 오늘 중요한 얘기가 굉장히 많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고요. 여기가 이제 신반포 4차죠. 그리고 여기 앞에 신반포 2차인데 서울시가 2021년에
그리고 23년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35층 룰을 폐지를 했습니다. 35층 층고 제한을 폐지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주변에 보시면 다 이렇게 아파트가 별로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신반포 2차라는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을 하면요. 여기가 49층으로 들어옵니다. 49층으로 들어오고 여기 옆에 이런 그 리버뷰라든지 아니면 원베일리보다 훨씬 높으면서 동수는 또 줄어들죠. 그러면서 전 세대가 다 한강 조망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리버뷰 같은 경우 지금 한 60억 조금 넘고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기도 전에 벌써 62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80억은 넘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정비사업 전성기가 왔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간단하게도 35층 룰을 폐지했더니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도 상품성이 완전 달라지더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오늘 재개발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점을 놓치시면 2027년 12월 31일 이후에는 6억짜리 6억 억지로 6억을 받았지만 이게 없어지면서 한 6억 한 일시에 5천에서 6억 8천까지는 바로 오를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봤을 때 재개발 투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재개발 투자 지금 잘하면 또 역전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이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달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고요. 2004년부터 2025년까지 요 내용인데요. 한 5번 정도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한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 주도 폭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때까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죠. 그래도 이 상황에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지금으로서 보면 그래도 성공하신 거고요. 여기서 더 잘 되신 분들은 이제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금융위기에서 한 2014, 15년까지 정체기가 있었죠. 되레 이제 우하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아는 지인은 요때 진짜 강남권의 아파트 잘 하나 사셔서 지금 한 4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집은 끝났다. 앞으로 집은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2017년까지 내 집 마련을 미룬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버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한다고 동급하다고. 근데 이게 주도 폭등기보다 패닉 폭등기가 한번 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는 집 잘못 팔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집 못 구하신 2017년 이전에 못 구하신 분들은 벼락거지가 됐다 그러죠. 벼락 부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 시대가 오면서 이제 고점을 한번 찍고 금융 상승기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20% 정도 강남 포함해서 다 빠지는데요. 이때부터 재상승기가 오는데 이제 양극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양극화가 어떻게 오냐면 여기서 지금 평균이기 때문에 한 갈래로 보이지만 상급지는요. 강남을 포함해서 상급지는 2021년을 훨씬 넘었죠. 요때를 훨씬 넘었고요. 중급지는 지금 여기를 회복하거나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급지는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회복을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닥을 합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 올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양극화 이후에는 지역을 잘못 선택하시면 2021년의 고점을 계속 못 갈 수도 있다. 아니면 유지만 한다. 아니면 더 올라간다. 이제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전성시대라 그랬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공급 부족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파트와 빌라 공급의 절벽의 시대가 왔고요. 그리고 서울은 반드시 한 채조차 다 정비사업으로 해야 될 만큼 이제 나대지가 없죠. 그리고 재개발 시장이 앞으로 더 뜨겁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 이후에 무주택자들이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를 잘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누가 그러면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되나? 그래서 2017년 이후 무주택자 그리고 잘못 파신 분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은 뭐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벌써 집이 막 몇십억이죠.
그래서 이분들 반드시 투자해야 되고요. 1주택자 가지신 분들이라도 이 노후 준비라든지 중단기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고 자산 형성을 하셔야 되고요. 20, 30대는 10년 이상 계획을 잘 잡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무주택자들은요, 앞으로는 아파트가 하도 비싸기 때문에 갈아타기 없이 서울 신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5년, 10년이라도 빨리 다시 해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 정비사업 전성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지금 2021년부터 26년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서울시에서 규제 철폐라든지 신통기획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그리고 신통기획 도입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5층 최고높이 규제 폐지, 요것을 크게 좀 보겠습니다. 요것도 다 굉장히 규제 철폐가 많이 됐지만 이 세 가지가 파급력이 컸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거정비지수제는요, 2015년에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요 네 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족해서 70점 이상 받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힘들죠. 예, 근데 이후에는 2021년 5월 달에 이 주거정비지수 자체를 폐지를 하면서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을 했죠. 그래서 노후도 플러스 이 네 개 중에 노후도라든지 노후도 연면적이라든지 과소필지 접도율 그리고 호수밀도 이런 것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재개발을 가능하게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규제 완화가 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이 4년간 지구 지정은 59곳인데 규제 철폐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3배로 뛰었죠. 그리고 재개발은요, 3배 이상 더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재개발 거의 안 됐죠. 근데 밑에는 재개발이 지금 엄청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신통기획을 도입을 했는데요. 네,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단축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5년 정도 되는데 지금 평균 2년 조금 넘으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는데 요거는 바로 뒤에 케이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년간 구역 지정된 집 호수가요 24만 호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잘 공급만 한다면 서울시 공급도 어느 정도로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속통합기획이잖아요. 그래서 신속통합기획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덕 7이랑 공덕 A구역, 청파, 그리고 서계동인데요. 21년과 22년에 이 네 구역이 전체적으로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각자 따로따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쪽을 마치 뉴타운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기획을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 사실 전 이 신통기획 보면서 서울시 일 진짜 잘한다라고 많이 느끼는데 보행, 녹지, 경관까지 완벽하게 소규모 도시로 거듭나게끔 이렇게 신속하게 그리고 유기적으로 스마트하게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곡동인데요. 여기가 지금 신통기획 중에 며칠 전, 얼마 전에 3월 달이죠. 신통기획 기획안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요. 신통기획이 얼마나 빠르냐면 2025년 2월 달에 후보지였어요. 그래서 후보지 선정이 됐는데 2024년에 24년 중반쯤에요. 여기 1억이면 1억 투자금이면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투자금 3억 넘죠. 그리고 이제 신통기획안이 2200세대가 이렇게 서울시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1억 이상 더 오르겠죠. 그럼 한 4억 정도 이제 투자금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러면 벌써 한 1억 투자해서 한 2년 안에 한 4억 정도 벌어 들이시게 된 거다. 그래서 기획도 굉장히 좋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 내가 집을 마련하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안전하게 잘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요 밑에가 지금 또 여기가 이제 A6라는 곳이죠. 여기가 A5고요. 자, 그리고 35층 층고를 폐지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압구정이나 성수전략지구 그리고 여의도 잠실 5단지 음마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사업성이 잘 안 나왔었는데 동수를 줄이고 층고를 늘리면서 사업성이 다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수전략지구 같은 경우는 1, 2, 3, 4지구가 여기가 추진이 지지부진했었는데 층고 폐지되면서 바로 잘 됐고요. 바로 옆에 이 자양 4동 신통기획도 아예 신통기획 단계에서부터 49층으로 바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기획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도시적으로도 굉장히 설계적으로도 훌륭하게 됐다라고 보면서 지금 정비 재개발에 투자하시는 것은 굉장히 서두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성수전략지구랑 자양 4동이랑 합치면 한 13,000세대 됩니다. 13,000세대. 예, 굉장히 이제 대단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압구정 같은 경우도 지금 65층으로 지금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전 세대가 다 조망이 되죠. 한강 조망이 되면서 네. 여기는 지금 제 예상으로는 3억을 넘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전에 70억에 팔렸기 때문에 분담금 내고 뭐 하고 하면 시세는 이 정도 한 100억에 형성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제 철폐가 개발에 굉장히 도움 주고 있다. 첫째 화면이었죠. 그래서 이제 신반포 2차 같은 경우도 옆에 이제 원베일리나 아니면 리버뷰 같은 경우도 그보다 훨씬 건축 공학적으로도 효율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나요 재개발의 장점을 이제 극명하게 이제 보여드리는데 전 세대 한강 조망이 됩니다. 이게 심지어 전 세대 한강 조망이 되는데 요게 조합원분이 한 1,600개가 되거든요. 1,600세대. 근데 현대건설에서는 조합원 물량에 한해서만 이렇게 비싼 한 80억 정도 갈 아파트에 대형 테라스를 같이 껴주기로 했습니다. 서비스로. 이게 1,600세대 조합원 물량분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런 진짜 최고의 입지에서 테라스까지 있다면 아마 한 일반 분양분이랑 한 10억은 차이 날 것 같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이 재건축 재개발을 왜 해야 되는지 운이 좋아서 일반 분양분 당첨됐다고 끝이 아니고요. 조합원으로 가셔야 진정한 수익이 잘 날 수 있다. 재개발도요. 1억에서 한 3억, 4억으로 투자하셔서 나중에 동일하게 이런 조합원 우대를 받을 수 있어야 훨씬 좋다. 그리고 로얄층은 다 가져가고 일반 분양은 나머지 층을 가져가죠. 자, 이런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개발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인데요. 아파트보다 투자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파트는 방금 보신 아파트들은요. 다 60억에서 70억이죠. 그 2억 대출 받고 나면 이거 나머지 돈 다 있어야 되죠.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런 동일한 구역은 아니지만 이 인근 반포 일동 같은 경우 한 4억 정도로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효율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재개발이고요. 그리고 소액으로 최상급지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자산이 없으면 평생 제자리 그리고 고소득이어도요 벗어나기 힘든데 은퇴 이후에 소득이 끊겨서 이제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사업 전성기 시대에 재개발 투자 지금이 바로 기회다. 신통기획 같은 이런 것도 있고 또 층고 폐지가 됐죠. 35층 폐지가 됐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정말 좋아졌다. 그래서 이런 쳇바퀴에서 바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재개발 투자 하신다면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억에서 4억 정도 투자 전략인데 광진구는 지금 1억에서 2억 정도로 투자하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신속하게 굉장히 지구 지정까지 많이 그리고 빠르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1억에서 2억 정도를 투자하신다면 제 우선순위로 광진구를 보시고요. 그리고 이 고덕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고덕 2-2인데요. 여기가 신통기획으로 한 2,000세대가량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한 3억 정도가 있으시다면 강동구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뭐 60억, 70억짜리 무시무시한 동네에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 서초 강남에는 반포일동 여기를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금일 이제 재개발 투자 유망천은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반포일동입니다.
투룸으로 여러분들이 실입주를 젊은 나이에 한번 용기 있게 실입주 하시거나 아니면 4억 5천 정도 투자하셔서 이렇게 한번 좋은 지역에 한번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좀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또 이제 더 깊이 이거보다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지금 세미나 바로바로 신청해 주시면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저는 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아직까지도 내 자산을 다 형성하지 못했다면 어떤 그 역전의 기회가 있는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자, 방송 보시면서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전략 세워야 하는지, 내 자금 어떻게 좀 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8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또 세미나 안내도 자세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재개발 1, 2억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에 대한 관심도 정말 많이 높아졌지만 그 외에도 한 4억에서 5억 정도 좀 여유 자금이 있는데 이걸 강남권에 좀 묻어두고 싶습니다라는 문의도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재개발도 정답은 역시나 강남일까요? 그렇다면 강남 중에서도 또 어느 지역을 눈여겨봐야 성공 투자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자, 오늘은 강남권 재개발 이야기를 더 이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시죠, 소장님. 네. 아까 제가 강남 얘기도 되게 비싼 아파트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부동산 투자도 그리고 재개발도요. 이렇게 강남이 선두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한 70년, 80년대에 이제 많이 한꺼번에 개발이 됐죠. 강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도 지금 늙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도 이제 결국 강남인가? 라는 것을 오늘 한번 보고요. 강남권이 꿈틀거린다라는 내용을 보는데 아까 제가 매물로 괜찮다는 곳이 이 반포동입니다. 반포 1동이고 반포자이죠. 그리고 여기 메이플자이 있죠. 그리고 여기 신논현역입니다. 신논현. 논현역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분당선이고 여기 신사역이죠. 그래서 신분당선이 여기 나중에 이제 용산까지 이게 연장이 되고요. 여기선 7호선은 이렇게 지나가고 9호선은 이렇게 지나가는 진짜 그리고 여기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앞으로 이제 지하화가 되면서 여기와 여기 단절이 이제 더 이상 끊기지 않고 연결이 되는 이런 절묘한 기회에 여기 한번 투자해 보셔라. 그리고 강남권에 대해서 오늘 한번 빠르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강남이라고 하면요. 경제, 교통, 교육 이거 완벽하죠.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는 테헤란로 중심으로 대기업, IT, 금융이 다 들어와 있어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도 편하게 2379 신분당, 수인분당선까지 싹 다 들어와 있고 앞으로는 GTX까지 더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서울을 넘어서 수도권의 중심인 지역이 이제 강남이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정말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대치동 학원가가 있죠. 그리고 요즘에 반포 학원가가 굉장히 뜨는데 원베일리라든지 반포 한강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고액 신축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반포 학원가가 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군이 좋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학군이 좋아지면요. 또 이제 부촌이 됩니다. 부촌이 되면서 부촌이 형성되면 또 학군이 좋아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순환으로 계속 이렇게 도는데 지금 강남이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때문에라도 떠날 수 없는 곳이 바로 강남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가 지금 굉장히 완벽한데요. 반포, 압구정, 삼성, 그리고 청담 이렇게 한강변으로 굉장히 지금 강남 중에서도 강남이죠. 굉장히 비싼 지역이다. 그래서 한강 인프라 브랜드까지 완벽하다라고 봤을 때 대한민국 최상의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권 정비 사업이 지금 왜 괜찮냐면요. 노후주택 비율이 서울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축 공급은 지금 절벽이 됐고요. 그래서 대규모 공급이 필요한데 강남 아파트와 저층 주거지도 지금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됐죠. 그리고 압구정, 반포, 서초 등 저층주거지 노후도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요건 아파트죠. 네, 그리고 공급 부족으로 강남이 그러면서 또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지금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저층주거지에서 아파트들이 뭐 30억, 40억 하던 게 지금 뭐 70억, 60억, 70억 하다 보니까 저층주거지에서 개발 압력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모아타운 등 빌라 밀집 지역에 적합한 개발 추진까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북에서 지금 점점 강남으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화면이 좀 튀네요, 오늘. 네. 이게 한 번씩 에러가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강남 저층주거지에 또 이제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삼성과 노년, 역삼, 대치, 이런 같은 곳이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게 깜짝 놀랄 정도로요. 여기 지역이 주택 지역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재개발이 구역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재개발 뭐 무조건 막연히 한 20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역이 지금 계속 도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반포와 서초, 양재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준강남권이죠. 그래서 잠실, 삼전, 석촌도 지금 아주 왕성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남권 재개발의 강점이 뭐냐면요. 압도적이죠. 입지가 굉장히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수요가 끊기지 않는다는 점이고 일자리, 교통, 교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집이 돼서 가치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축 공급이 그런데 여기가 신축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신축이 굉장히 힘들죠. 그 비싼 아파트를 다 부시거나 아니면 비싼 건물들 부셔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희소성이 굉장히 또 유지가 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되기만 하면 가격 상승이 어마어마한 지역이다. 사업성이 높아서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강하게 유지가 되죠. 아파트 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서울 전체 시장을 또 선도하면서요. 가격 상승의 기준이 되는 이 시장이 강남권 재개발의 강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제 압구정인데요. 여기가 65층에 전층이 한강 조망이 되다 보니까 이런 희소한 지역에 지금도 70억인데 그래서 저는 유망하게 거의 평당 3억을 찍는 게 거의 확실시 되지 않았나.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2구역만이 끝이 아니라 1구역에서 6구역까지 이렇게 클러스터가 형성이 된다고 봤을 때 이거 조감도 보시면 거의 이 허드슨강에서 이거 뉴욕 보는 것 같죠? 이렇게 됐을 때 완전 우리나라는 차원이 다른 또 고급 주거지를 갖게 된다. 그러면서 이게 파급이 반포 쪽으로도 가겠죠. 그리고 이쪽 성수 쪽으로도 가고, 네, 이 잠실 쪽으로도 가고, 네, 완전히 이게 확산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쪽 지역에 그 따라 붙는 재개발 투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반포 2차도 여기도 여기는 제가 보면 한 평당 2억 5천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 80억에서 한 85억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주변에 있는 저층주거지에 굉장히 또 압력을 가하겠죠. 반대가 쏙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9층 방금 이제 본 그런 아파트들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네, 주변이 계속 개발된다면요. 강남 재개발이요. 결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계속 생기고 재건축 된다고 봤을 때, 네, 그리고 이제 맞은편은 이제 한남뉴타운이죠. 한남뉴타운도 안 된다 그래도요. 결국엔 다 재개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압구정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반포 주공 1단지고요. 여기는 이제 반포죠. 그래서 반포도 지금 굉장히 재건축 구역이 굉장히 많다. 근데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고 요 인근에 보시면 이렇게 반포 저층주거지도
투자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속버스 터미널인데요. 이게 지금 복합 사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땅을 주차장으로 썼죠. 이 비싼 강남 부지를요. 근데 이제 복합 사업으로 하면서 60층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경부선이나 영동 호남선 같은 경우는 다 지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다 지하화되면서 이제는 버스는 다 지하로 다니기 때문에 교통도 확연히 개선이 되고요.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에 해소된다라고 봤을 때 여기는 태풍에 또 눈이 된다, 개발에.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도 지금 기흥까지는 지금 국토부에서 왕성히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된다면요, 한남에서 기흥까지 다 지하로 간다. 왜냐? 이런 도시들의 단절도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추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인데요. 여기도 이쪽 삼성, 그래서 이제 지금 이쪽 경부고속도로 라인이죠. 이 라인이랑 영동대로 복합 사업이죠. 이쪽이랑 두 개의 축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랑 같이 어우러져서 강남에 굉장한 양축이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영동대로 복합 사업이고 GBC 한전부지였죠. 공사도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대치동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전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고속버스 터미널과 방금 보신 이 한전부지, 그리고 이제 봉은사, 이제 그 영동대로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이 두 축으로 엄청나게 이제 큰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그 사이에 이런 재개발 같은 것들은 계속 압력을 받으면서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오늘 내일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되는 쪽으로 무게추가 실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강남 재개발 투자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입지 강남, 강남 서초는 한 40억에서 70억이죠. 잠실은 한 30억에서 50억이고, 그래서 또 최근 모아타운 등 빌라 밀집 지역 개발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삼성과 잠실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과 노후도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동의율이 관건입니다. 근데 강남 그래서 재개발은 단기 접근보다는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렇다고 관망하다가는요 이게 점점 싸지지는 않습니다. 양쪽 두 개의 큰 축이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입은 지금 하셔야 된다. 결국에 진입은 지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한번 투자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향후 한 5년만 지나도 빠르면 획기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화면도 좀 이상했죠. 그래서 세미나에 또 이렇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오시면요, 제가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아주 유익한 정보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남권의 지금 아파트들이 어떤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안에 투자한다면 내가 나중에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지까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강남권 재개발 투자는 다른 투자처보다 투자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와 함께 안전한 투자 계획 세워보실 수 있도록 저희 무료 상담 전화도 열어두고 있고 무료 세미나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훈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수요일과 토요일 두 차례 예정돼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8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 더 전해드리기 위해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